최근에 이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정말 이제 가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밸류업 지수 영상을 한 이틀 전에 올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기대가 거의 뭐 발바닥 수준이었어요. 없었어요. 밸류업 지수로 인해서 뭐 증시가 부양된다 이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고 별로 이제 영향 없게 나올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죠. 기대가 바닥이기 때문에 발목 정도의 정책만 나와도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발목은커녕 발바닥 밑에 지하실과 같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발표된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표된 이유를 보면 물론 이제 지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ETF나 펀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담을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를 또 넣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봐도 이번 지수 발표는 사실은 좀 너무 밸류업에 맞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편입된 게 아닌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죄송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종목들이 편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편입된 종목들 이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주들은 일단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특히 이제 이 두 종목이 밸류업에서 아예 떨어져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갔죠. 근데 기존의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종목이 거의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일단 금융주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금융 부동산 섹터에 들어간 종목을 보시면 다른 종목 대비 많이 들어갔다?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KB금융을 비롯해서 유력 편입 종목들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고 배당의 대표 섹터라고 하면 통신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SK텔레콤, KT, LG U+, 네, 한 종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흔히 이제 고배당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사실상 아예 편입이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편입된 종목 중에 포스코 DX가 있죠.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포스코 DX를 한번 볼게요. 종목 이제 보시면 실적이 현재 뭐 엄청 잘 나오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부채 비율은 높지 않지만 유보율이 높지도 않고요. 특히 이제 EPS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BPS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지금 PBR 밸류가 10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죠? 최근 기준으로 12배 정도까지도 찍히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이제 밸류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배당을 많이 주냐? 네, 아니죠. 네, 배당을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장 최근에 찍힌 배당은 100원입니다. 네, 이 종목의 주가는 현재 기준 31,350원.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배당도 아니고 실적이 엄청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유보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어딜 봐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냐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이런 밸류업 지수에 이렇게 포스코 DX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충격적이라는 거고 여러 가지 기준을 사실은 제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충격적이죠. PBR 순위 50%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저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 PBR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고 PBR 종목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여기 써있죠. 네, 결국 최종 종목엔 고 PBR 종목이 다수 포함됐다.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시한 지수가 뭐냐? 자기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ROE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이익을 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뭐 1억 원으로 뭐 창업을 했어요. 그럼 그 1억 원을 통해서 뭐 부채도 쓰고 뭐 유상증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1억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 건데 이 1억 원을 얼마나 잘 쓰고 있냐. 그게 ROE입니다. 물론 이제 ROE가 높은 기업이면 높은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고 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맞아요. 근데 밸류업 지수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밸류업 지수에 넣음으로써 자금이 유입되면서 저평가를 해소시키고 또 거기에 포함된 기업이 저평가 해소에 대한 노력들을 해라. 이게 밸류업 지수잖아요. 근데 경영을 잘하고 있는 종목을 넣었다. 혹은 경영을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넣었다라는 것은 이 밸류업의 취지와 제가 생각할 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섹터를 보면 골고루 들어갔잖아요. 골고루. 그래서 골고루 넣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금융주나 통신주가 저평가가 상대적으로 심하니까 그런 종목들만 다 보면 한 섹터에 편중이 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골고루 종목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PBR 50% 이내, 그러니까 PBR이 높은 기업 중에서 골랐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나온 대로 배당도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크게 고려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예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냥 배당을 하고 있냐, 배당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것만 봤지 배당을 많이 주냐, 배당을 적게 주냐 이걸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PBR, 오히려 반대로 고 PBR 종목을 뽑았으며 배당을 적게 주는 종목군들이 다수 포함이 됐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수 비교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PBR을 보면 코스피 200 PBR이 2배인데 코리아 밸류업은 PBR이 2.6배입니다. 오히려 PBR이 더 높아요.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고평가고 PER도 보시면 코스피 200 대비해서 밸류업이 더 높아요. 그죠? 수익 대비해서도 더 고평가고 ROE를 봤기 때문에 ROE는 높습니다. 네, 요거는 뭐 좋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밸류업은 저평가 종목을 뽑는 거지 경영을 잘하는 종목을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충격적인 건 배당 수익률이죠. 코스피 200의 배당 수익률보다 밸류업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네, 오히려 배당을 적게 주는 기업을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배당 성향은 높지만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가 수익률이니까 별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사실 저를 포함한 대부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증권사에서 예측한 종목들 사실상 다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바닥 정도의 발목 정도의 정책을 기대했는데 지하실의 정책이 나왔다는 거고요.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종목은 재평가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 변함은 없습니다. 자, 왜냐? 일단 첫 번째로 종목을 변경한다는 거죠. 밸류업 지수 종목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네, 종목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사실 개인 투자자의 원성도 좀 심하긴 하거든요. 특히 금투세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증시가 계속 안 좋은데 종목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평가 종목들로 조금씩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종목에 대한 인센티브를 앞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부여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의 저평가는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번 밸류업 지수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저평가 종목이 재평가되는 계기는 충분히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망감 때문에 통신주, 금융주, 저 PBR주가 다 밀렸는데 저는 시간을 두고 이들 종목군들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종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인책이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다만 어쨌든 지금 나온 내용은 사실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다. 네, 이번 지수 편입으로. 그래서 요 지수는 사실 좀 실망스럽다. 하지만 저평가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건 유효하다라고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실망하셨을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저평가 종목, 저 PER, 저 PBR 고배당주 보유하고 있다면 교체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제 교육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 전 저평가 종목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저평가 종목 장기 투자 성향이고 충분히 그걸로 꾸준하게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평가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지수 발표를 좀 실망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놓지 마시고 앞으로 바뀔 부분들,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챙겨 보신다면 그래도 장기 투자했을 때 분명히 성과는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